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날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업종별로도 계속 차별화 정세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다운된 것 같죠. 이제 별로 건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럴게요.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가는 쪽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요. 자, 그 네. 쭉쭉 뻗어가는 것 계속 조선이 되겠고요. 오늘 또 코스닥 쪽 보면 2차전지도 나쁘지는 괜찮죠. 않은데 예. 이제 이렇게 수급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 좀 흔들하면서 2차전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참 팔아제끼네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악재인 건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개인들도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목 돌아가는 게 스피드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대응 난이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뭐 시장 밖에 있어도 시장이 좀 확신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속에서도 지금 버티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저 오늘도 좀 1시간 반 동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 02325-8200번으로 전화로 올리셔도 되고 네. 둘 다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늘 또 1136분께서 함께해 주시는데요. 오늘 네네. 랭킹과 함께 여러분 또 한 번 더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팅스타님 어서 오세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쇼옹님 종목 빨리 올려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네. 프리지아님도 와주셨고 점심 다들 드시고 오셨죠? 네. 네. 속이 차야 돼요 일단은. 네. 안 그러면 더 뭔가 마음이 더 많이 예민해져. 흔들리지고 예민해집니다. 네. 예. 지금 안 그래도 앞서서 무슨 채팅창에서 미 선물 시장 약간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보니까 다우가 0.5 그리고 나스닥이 0.6 요 정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프리지아님은 재미가 없으시대요. 아이고 재미없어. 노잼 시장. 아무래도 네. 뭐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못 내시기도 하고 좀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월요병도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월요일 날. 주말에 진짜 피곤하대요. 육아 난이도 점점 우상향. 그러니까. 우상향 곡선을 쭉 타네, 계속. 끝이 없어요. 너무 네. 이제 저희 연령대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네. 예, 쉽지는 않고 미리 살아보신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절대 해소가 안 된다. 지금은 아니.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를 네. 장르를 바꿔가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다들 힘드심이 있으죠. 주말에도 실컷 놀다가 또 출근하려니까 또 몸 찌뿌둥하시고. 그것도 있죠. 너무 놀아도 안 맞아. 되고요. 네. 너무 집에만 있어도 안 돼요. 그 적정 수준을 딱 타야지 월요병이 안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삶의 밸런스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기운을 내는 게 목요일 네. 날 또 쉬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쉬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4일이었군요. 하도 계속 뭐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가지고. 자, 그럼 오늘 랭킹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요, 랭킹 키워드. 세금. 네. 세금? 그렇죠. 세금 왜 적게 내고 잡으셨는데? 싶은 거. 아, 적게 내야죠. 어떻게든 한번. 어떻게든 예. 적게 내야겠다. 네. 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많이 내보고 싶기도 해. 많이요? 많이 벌어야 많이 내죠. 한번, 우리 김소연 그때 반드시 좀 기회가 있어서. 야망년가? 모범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세금 좀 많이 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많이 벌어야 많이 내죠. 그렇습니다. 네. 세금 우수자 그러니까. 김수경 이게 딱 뜨게. 야, 자 오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중에서 어떤 세금? 휴가 면세입니다. 면세점 베스트셀러 순위. 네, 오늘 호텔 신라 때문에 이거 잡으셨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시장 보고 있다가 맞아. 안 좋은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네. 괜찮은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좀 물이 들어온다라는 낌새가 있어서 네.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나가면 여러 가지 사요. 그것도 근데 여자 다르고 남자 다르고 어른 다르고 아이 다르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사고 싶은 거는 가방류, 실제로는 향수나 화장품일 것 향수나 같아요. 화장품. 상당히 희망 순위와 실제 순위는 다르다. 사고 싶기는 가방 사고 싶은데, 네. 근데 요즘 면세점 메리트가 조금 없어졌잖아요. 좀 덜 싼가요? 네. 그런 것도 그렇구나. 있고, 네. 자, 그리고 또 귀금속류도 있고요. 의류도 있습니다. 우리 슈팅스타님께서는 술이 왜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술이 있긴 있었는데 탑5 안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5위 탑10 안에. 밖이에요? 아무래도 술이 비싸기는 하지만 뭐랄까요? 네. 가방처럼 비싸서 이렇게 뭔가
한 개의 그런 단가가 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향수나 화장품처럼 여러 가지를 많이 사가지고 또 그걸 또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의류 사는 분도 있군요. 의류. 전 저기서 사본 게 향수. 선물로도 좀 많이 사봤었던 것 같고 가방은 그냥 지켜봤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것도 의류에 속한다면 의류 쪽을 사본 것 같습니다. 슈팅스타님 명확하시네요. 네. 본인의 취향은 술, 본인을 위해서는 이제 주류를 구매하시고 1년을 편하게 또 살기 위해서 또 가방은 또 선물하시기 위해서 챙기신다고. 네. 아니 1년을 해외 편하게. 나가시면 쓰시는 돈이 면세점에서 쓰시는 돈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면. 근데 거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갔을 때 왔을 때 그게 제일 부자신가? 중요하고요. 네. 또 면세점에서 산 게 또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게 또 편한 거에 따라서 순위도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한번 여러분의 면세점 베스트셀러 순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춰보면서 저희 한번 퀴즈 풀면서 김근호 전문가님과 조목 진단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김근호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5월, 6월 전문가님 여행 계획 있으세요? 따로 없고요. 네. 아마 혼자 보낼 것 같습니다. 또 혼자 뭐 하시지? 모르겠습니다. 고독을 씹으시나? 주식을 잘 모르겠죠. 주식 주식. 공부를 하시나? 네. 네, 주식 보죠. 네. 네. 자, 오늘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눈썰미가 딱 제가 봐서는 네. 가르마를 오늘 살짝 바꾸셨어요? 그래요? 맞죠? 그쵸. 센스나. 바로 맞죠. 네, 바로 바뀐 것 알아보시는구나. 같고. 요런 거 딱 체크해야지 진정한 관심. 예리하다. 전문가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고요.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숑님께서 마이크로 투나노 올려주셨는데요. 오래되셨는데 이제 적게 갖고 계시네요. 5% 딱 갖고 계시는데 사셨던 가격이 2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마이크로 나노 지금 시세가 5.8% 장중에 약간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올라오네요. 며칠 그리고 전부터.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알고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훅 들어오고 있는데 요 들어오는 걸 잘 살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조금 첫 종목은 좀 작습니다. 마이크로 투 나노. 자, 어떠한 모멘텀과 좀 전망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프로브 카드 업체입니다. 테스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 이건 앵커님께서 설명 주셨지만 시총이 굉장히 작고, 평상시에 이제 움직이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변동폭이 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테마성이 굉장히 짙어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어떤 코멘트를 하면은 반도체 관세 괜찮다더라 하면서 수급 세게 받는 애들 거의 정해져 있죠. 시총 좀 작은 설계 단계 종목들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 그리고 마이크로투 나노처럼 시총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보통은 이런 데 수급이 포함이 되죠. 실제 본주라고 볼 수 있는 대장들은 별로 이 관세 이슈에 지금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이런 지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상담 주신 분은 이 최근 노이즈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평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별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게 저점 대비해서는 이게 4,000원대잖아요. 100% 올라온 겁니다. 엄청 큰 상승을 한 건데, 이게 위에서 보기에는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고점대에서 움직일 때 내가 이런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거 돼요. 이거 무조건 제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항상?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고가에서의 어떤 엄청난 변동성 속에 있을 때는 주로 그러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이게 질질 끌리기 시작하면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죠. 그리고 지금도 고생 중인 거고. 이게 제가 매번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내가 끌고 가도 될 종목인가? 얘는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앤가? 이 구분이 확신이 서고 나서 진입도 해야 되고, 또 수익 실현도 손절도 미리 다 시나리오 속에 있어야만 대응이 굉장히 원활해진다라는 측면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얘가 지금 상방이 좀 열리긴 열렸어요. 그래서 1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높고, 뭐 당연히 등락이 있겠지만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나 반도체 전반 분위기가 슬슬 괜찮아지고 있죠. 관세도 슬슬 해소되는 거 있고. 제가 아까 가벼운 애들 먼저 움직였다고 얘기 드렸죠. 이제 그러면 본주들이 움직일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애들은 쭉쭉쭉쭉쭉 수급 타고 가볍게 좀 위로 갈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영역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저는 이 12,000원 정도 되면 팔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신청자분 입장에서는 12,000원 가도 별거 아니다, 별 차이가 없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이렇게 작은 종목으로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식 투자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에도 보면은 막 로봇주들 막 시총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막 2년, 3년 가져오신 분들도 꽤나 많던데 같은 관점이라고 봐요. 섹터만 다르지.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내용대로 구분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 얘는 이제 12,000원 정도 되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큰 비중은 아니죠, 다행히. 그래서 이 비중은 좋은 종목으로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흉님의 마이크로 투 나노. 뭐 시총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은 크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어쨌든 움직일 때가 올 것 같다. 창방을 좀 노려보는데 너무 많이 노리지는 마시고요. 네. 우선 위로 12,000원 정도. 여기에서 한번 좀 익절해 주시면서. 네. 약간 손실을 줄이면서 좀 나오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게시판에서도 SK텔레콤 이것 때문에 너무 얘기가 커요. 많은데, 네. 남한준 서프터님이 제 얘기 끝나자마자 아주 텔레콤을 올려주셨네요. SK텔레콤 올려주셨는데. 봐야죠. 핫하죠. 통신사 텔레콤이에요? 그러니까 SK예요? SK텔레콤 관련된 게 이제 해킹이 됐는데 그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유심칩이 있다. 그거를 그 SK 사장단 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바꿔드리겠다. 이렇게 네네. 해놨는데 약간 또 도는 소문으로는 다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원하시는 SK텔레콤 사람들 네.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바꿔보는 게 어떠냐? 그것 또 찌그럭 계속 싸우고 이거 난립니다. 뭐 잘하네. 네. 텔레콤이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KT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가 한 2주 됐나? 핸드폰 바꾼 지가?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도 아침에 이슈 다뤘거든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된 뉴스 있나 막 보는데 진짜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 사러 갔던 그 핸드폰집이 이렇게 뉴스 정말? 그 사진으로 어머. 나오는 거예요. 어떡해요? 왜 하필 여기가 나오지? 근데 줄을 그냥 그 앞에 줄을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유심 받으려고. 저도 가려고 했다가 네. 이거 안 되겠다. 어. 저기 서 있다가는 랭킹쇼 못 하겠다. 줄이 야. 어마어마해요. 서 그래서 있는 게. 오늘 그냥 정보 보안이랑 스마트 카드 이런 게 좀 난리치는 게 이런 거고요. 네. 지금 근데 그게 보안이 잘못하면 그 돈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소영님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니까 다리 아파 서서 있으면 가서 언제 끝도 없어요. 줄이. 전화하고 네. 가요. 전화하고. 그러니까 네네. 땡볕에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더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 많이 하시네. 다들 많이 속상하시고 걱정되시죠? 그렇죠. 예. 이 안보 중요한 보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종목 넘어가면서 오늘 중간중간에 이렇게 텔레콤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예. 네, 일단 하나오션으로 갑니다. 순이아님, 네, 어서 오세요. 하나오션은 7만 원에 사셨고 10%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 굉장히 여유 있죠, 질문이. 저 언제 팔까요? 멋있네요. 이게 지난 금요일에 엄청 강했죠. 13% 슈팅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실적. 네, 2시에 IR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음봉입니다. 그렇죠. 워낙에 많이 되어가지고, 올라왔고요. 네. 시총이 엄청 크죠. 예. 디데이라 그러니까 실적 나와서.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반응을 네. 좀 약간 조심스럽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전문가님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오션 언제 10만 원까지 네, 요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0만 오션인가 이렇다 새로운 말로. 근데 어느덧 기회를 안 주고 슉 또 가버리고 있어요. 슉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오늘도 2시 구간을 전후로 해서 어떻게 주가 움직이면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파는 게 좋을지 네, 행복한 고민에 대한 답 네,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되게 일단 좋죠.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주요 몇 가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이제 수익 보신 분들 많이 크지 않을 거예요. 시장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수익을 보고 계신 거를 보니까 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저는 지금부터는 팔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 9만 원 넘기 전에도 저는 팔면서 봐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선업종 대비해서 그러면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 레벨인가를 봐야 되는데 12개월 선행퍼를 예를 들어 밸류 측정을 해보자라면 HD 현대중공업이 한 26배 정도 됩니다. 하나오션 지금 48배예요. 2배죠. 2배 더 비싼 겁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실적 대비해서. 그만큼 이제 좋은 모멘텀 많이 받았었고, 그 좋은 재료들이 하나오션한테는 굉장히 웃어주는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드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건 저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팔만하다라는 가격대가 언젠가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부터는 팔면서 보는 게 좋다. 네. 조금 더 올라가서 머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부터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정말 비싸졌는데 제가 작년에 조선주 너무너무 싸다고 할 때랑 코멘트가 완전 다르죠. 이젠 너무너무 비싸요. 조선주가. 실적 대비해서도 정말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얘네들이 이제 시장의 완전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등락도 좀 있을 건데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면 언제부터 줄여야 되냐. 지금 이 9만 원을 돌파한 가격부터는 줄이면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했을 때가 원활해질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조선주 한 방에 안 끝난다 그랬죠. 이러다가 또 조정 나와요. 그럼 또 살 기회를 한 번씩 줄 겁니다. 너무 비쌌었는데 이 정도면 또 살만한데 한 가격이 와요. 계속 그랬죠. 지난 이제 3월, 4월 초 조정만 해도 이럴 때 보면은 제가 기자재 엔진까지 해서 조선주들 추천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팔아야 되고 또 조정이 오면은 사볼 법한 애들은 사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원활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저는 결과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격대부터는 매도로 보시고 전량 매도보다는 분할 익절을 통해서 챙겨나가시는 게 유리하겠구나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져 버렸다. 진짜 조선주. 네, 진짜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마냥 들고 계실 자리는 아니고, 챙기시면서, 조금 보시면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시네요. 조선주 할 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어쩌다 한 번 나오니까 이 어쩌다 네. 한 방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인작에 저희 김구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 사셨으면, 지금 부자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를 약간 좀 너무 의심하지 말고 딱 적당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면세점에서 인기 있는 그런 상품들인데요. 보여주시죠. 자, 의류 424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전체 5위인데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2019년 때 한 609억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포션을 차지했었다가 코로나 때 그냥 쫙 쪼그라들면서 거의 한 150억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바닥 찍었구나. 지금 그러다가 424억으로 점차 지금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완전히 옛날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코로나 이후 회복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의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공항에 갔던 게 면세점에 갔던 게 언제지? 작년이구나. 네. 작년이거든요. 괌 갔을 때. 그때는 언제였냐면 시기가 달러가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여기 시내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 메리트가 없지, 그럼.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면세점을 활용을 못하고 온 게 너무 이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달러가 딱 꼭대기에 갔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랬군요. 예. 지금이 차라리 난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못 가죠. 지금 못 랭킹쇼 가요? 누가 해요? 그렇군요. 제가 가면. 그렇습니다. 가도 돼요? 갔다 올까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담당 PD한테 물어보세요. 그럴까? 예지앵커한테도 부탁해놓고 가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네. 자, 어쨌든 이제 품목별 매출의 현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확실히 시기를 잘 타야 환율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쌀 때 가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5위 봤고요. 한시 구간대에 뜨거운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전 거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우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잠잠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선주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시장 순위권에도 이 조선주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상위에는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특히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9만 원대에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시점에는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게 좋다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는 9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삼성중공업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 선주와 컨테이너 운반선 두 척을 총 5,619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컨테이너 운반선을 수주한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15,000원 선에 올라서는 등 오늘장에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WCP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나트륨 배터리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오늘까지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지난주 테슬라가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2차 전지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WCP가 오늘까지 이틀째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10,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지난주 나트륨 배터리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던 애경케미칼도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면서 10,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4위에는 BHI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필리핀 전력회사에 5,200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계약권을 포함해서 2건의 신규 수주만으로도 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달성했는데요. 이런 소식 속에 또 오늘장에 두 자릿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현재도 고점 부근인 2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내려오면 세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빔 검사 장비 업체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2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공모가 15,000원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타소 달력이 둔화되면서 공모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안주가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6위에는 ICTK 자리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고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보안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창에서도 이 해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ICTK는 현재 10%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바로 아래 들어와 있는 한싹은 오늘 단숨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한 채 6,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9위에 모니터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이어오다가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숨에 5,000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8%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5,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올라보면 하나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방산주의 랠리도 연일 이어지면서 하나시스템 오늘장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4만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49,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보안주가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는데요. 보안주와 함께 유심 관련주도 순위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센즈랩이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장에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17%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15위에는 옴니시스템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2,500만 명 가입자의 유심 카드를 무상 교체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유심 대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옴니 시스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1,000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고 더 아래로 내려오면 17위에는 엑스게이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주로 묶이면서 4%가량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8위에는 나란히 아톤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10%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6,4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드림시큐리티까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는 2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4,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3,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2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6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교율 관세 리스크를 빙산해 비유를 하면서 SK하이닉스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비관론 속에서 투심도 다소 위축되는 모양새인데요. 현재는 18만 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올라보면 YJ링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 복귀를 언급하면서 한 차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000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바닥을 기록한 뒤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0%가 넘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9,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4위에는 하나솔루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세전쟁 반사이익을 타고 국내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도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3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현재는 정확히 3만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까지 내려와 보면 하나엔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엔진이 중소엔진 사업 재진출을 전격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 전 철수했던 시장에 다시 한번 발을 들이려는 건데 이렇게 방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3만 원 선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에는 정말 보안 관련주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AI가 부각이 되기도 하면서 AI의 필수로 따라오는 게 보안이다. 이런 모멘텀 속에서도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 오늘은 이렇게 해킹 사고 속에서 이슈를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인지 다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 또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나오면서 제가 SK텔레콤을 바로 찍어봤더니 네. 저점이 더 낮아지네요, 지금. 6.4% 빠져요. 낙폭 노출이네. SK텔레콤 네. 측에서도 대응 방안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거죠. 일단은 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뒷수습을 하긴 하는데 이게 오픈런 하셔가지고 10시부터 교체했거든요, 유심을. 갔는데 물량이 네네. 없다고 교체 못 받고 했나 봐요. 그러고 있나 봐요. 지금 시장에서는 시끌시끌하네요. 토요일, 그러니까 주말 안에 이걸 다 회복할 수 있느냐, 다 바꿔줄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100만 개 있다는데 가입자분들이 200몇만 명일 그러니까요. 거예요. 2배가 넘게 필요할 겁니다. 재고, 지금은. 네. 재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보안주, 2,400만 명? 그거 턱없네요. 턱없구나. 턱없는 100만 개 상태이고. 갖고 있다니까. 예. 이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서 지금 되게 강하기는 한데 이 네. 종목들이 뭐 되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아니고 이 유심이라는 건 어쨌든 앞으로 봤을 때 계속 문제가 될런지 글쎄요. 한번 지금 매매인지 아니면 투자인지 이거부터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요? 예. 자, 전문가님 보안주들 오늘 뜨겁습니다. 이게 반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길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종목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한싹이라든지 뭐 유비벨록스, 엑스큐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렇고 뭐 옴니 시스템이나 한국정보인증 같이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유심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다 이제 테마주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첫 테마라 그래서 테마가 처음 잡힐 때는 수급이 굉장히 적절한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타점 잡기가 좀 원활해져요. 그래서 기회가 좀 있긴 하죠. 근데 이 또한 트레이딩 뷰지 끌고 가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보안에 대한 노이즈를 만들어냈고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건가 이런 측면들이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지점이 아직까지는 선진국보다 굉장히 더디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좀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은 다 트레이딩 종목들이니까 이제 대장주 위주로 해서 단기 거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관심 안 두시는 게 낫다. 실제 SK텔레콤이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SK텔레콤을 사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들이 SK텔레콤 잘 체크해 주셨으니까 차라리 그쪽에 관심 두는 게 낫겠다. 세게 내려가면 또 적절한 리바운딩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나아 보인다고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차라리군요. 네, 이 종목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다른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바닥에 내려오는 텔레콤을 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안정성과 네. 수익성 면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보안주 중에서도 작은 거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라면 큰 거 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하셨으니까 관심이 굳이 있다. 한번 접근은 그런 방식의 기준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나저나 빨리 좀 수습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그렇죠? 말입니다. 이게 걱정되잖아요. 또 그러게. 언제 털려가지고 네. 갑자기 이상한 문자 날라와서 얼마가 결제가 됐습니다. 가끔 그런 거 이렇게 올 때 있거든요. 한 근데 새벽 너무 3시에 이럴 때. 근데 막 너무 많이 써서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썼나 보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수경이가 쓰는 상한선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금액 보고 놀랄 수 있죠. 갑자기 한 400 긁었다고 쳐봐요. 새벽 그렇게. 한 2, 3시에 해외에서. 어마마. 안 되죠. 그럼 장난 아니에요. 잠 안 옵니다. 갑자기. 무섭게 그래. 왜냐면 제가 한번 그런 걸 겪은 적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카드 싹 다 잘라버리고 새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네. 절 열받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기억에 떠오르셨나 보다. 너무 싫어. 새벽 3시에 그 문자가 왔는데 새벽에 모닝쇼 대본 쓰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그랬구나. 이게 뭐지? 막 정신이 막 새벽부터 난리가 나거든요. 네. 자,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움직임은 테마단이다. 네, 일시적일 맞아요. 거다라는 네. 쪽으로 해서 한번 새겨 들어 주시고요. 다음 저희 신성 ENG 박향환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시겠습니다. 1,430원에 진입을 하셨고 50%나 이게 왜 이렇게 남으셨어요. 많으세요? 신성 ENG 왜 이렇게 많이 사셨죠? 그러게 말입니다. 쌓인 건가요? 1,400원. 네, 현재가기 때문에 조금 약손실권이신데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눌려있는 종목이에요. 2,400원 갔던 주식인데 거의 뭐 반토막 가깝게 어떡해요. 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근데 거래가 많아요. 요즘에 거래가 같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전문가님.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셨나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어요.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거 비중 조절 팁과 함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 종목인 건지 함께 알려주세요. 50% 가져가시면 대응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좌가 막 훅훅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우리 앵커님도 잘 설명 주셨지만 스몰캡입니다. 반도체 막 클린룸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제 지붕형 태양광 발전할 때 얘네 기술력도 같이 쓰겠다 해서 지금 태양광 기업들이 최근에 하나 솔루션부터 해서 뭐 OCI 홀딩스나 실적 잘 나오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SDN 같은 종목들, 대명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같이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장이 한 사이클 바뀌면서 한 2, 3거래일 후가 된 지금은 또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쉽게 끝나진 않죠. 왜냐하면 태양광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글로벌 노이즈가 있고 국내 노이즈가 있는데 글로벌에서도 태양광을 적재적소에 잘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대리기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 가능성 높게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추가로 국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코멘트는 계속 나올 겁니다. 게다가 태양광은 양당이 둘 다 초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높은데 비중이 너무 커요.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점은 적재적소였습니다. 적절히 빠졌고 여기서부터는 밑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좀 담아서 평단을 낮춰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때인데 이게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렵죠. 저는 이게 반등이 나오면 본절 부근에서 비중을 꼭 축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축소하면서 대응을 하고 또 조정 나오면은 또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고. 왜요? 대선 테만 어차피 6월 3일까지 일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선 특히나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코멘트 나올 때마다 등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일정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있다라면은 팔로잉 해가지고 또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정도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50% 들어가가지고 한번 포트를 통째로 바꿔보자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본절부터 해서 비중 줄이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얘는 이제 반등폭이 나오게 되면은 열리는 게 1,500원 선 정도까지 단기 대응이 원활해 보입니다. 그래서 1,500원까지 분할 매도 하시고
또 그 위까지 보는 건 이런 테마주들은 과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요. 여기 보면 하나솔루션이라는 애 있어요. 네, 이거 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대장이니까 끌고 가기 훨씬 더 용이하실 거예요. 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 나오고 사셔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구분해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나 종목 뭐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다만 과한 비중이 이제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량을 좀 덜어내는 식으로 해서 일단 1,500원 위쪽으로 슈팅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익설하시면서 비중 줄여 나가시는 거 권고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진단을 들으면서 오늘 랭킹과 관련해서 좀 착 보고 있었다가 또 희한한 네. 게 분석되는 게 네. 어쨌든 잘 팔리고 이게 비싼 것들이 있고 아까 가방 얘기도 하고 향수 얘기도 하고 그게 하는데 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빠르게 회복하는 게 있고 1위여도 늦게 회복하는 게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단가가 저렴한 게 더 빨리 회복한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저럴 때 한번 땡겨 오긴 해야 되는데 면세점 나갔을 때 확 이렇게. 근데 수경이가 말한 되는데. 것처럼 지금 네. 만약 환율이나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비싸 버리면 뭐 아무리 뭐 시기가 맞아야 돼. 돈이 네. 흘러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회복이 전반적으로는 저렴한 게 먼저 더 회복하고 있다. 이 정도 분석을 좀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요즘에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네. 야장 가야 되는 날씨라네요. 야장이 뭐예요? 야장. 야장? 밖에 이제 야외 평상 같은 거 야외에다가 이제 테이블 놓고, 그런 데 있잖아요. 왜요? 저희 담당 PD가 저희 PD님 뭐라고 야장 하셨어요? 이래가 야 장가 가자 막 이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되게 그래서 갑자기 당황하네. 막 괜히 가만히 있는데 창고에 있고 소환되고 이랬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야, 장가 가자. 야, 장가 가자. 아니야, 야장, 그 야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네. 그런 거죠. 그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비는 그쵸, 독에다가 그쵸. 놓고 네. 그 낭만이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먹는 거. 그렇죠. 네. 그런 데서 먹으면 밤에 네. 먹어도 뭔가 즐겁죠. 목이 네. 있기 전까지는. 건행이 좋아하는 술도 달달할 것이고 안주도 다 맛있고 네. 그럼요.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냥 같이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그만 말해주세요, 피디님. 자, 어쨌든간 네. 그렇게 야장에 대한 분위기 벌레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요즘 진짜 딱이 너무 더워도 그렇고 너무 추워도 별로거든요. 지금이 그렇군요. 최고의 계절. 그렇군요. 계세요. 네. 너무 과하셔 또. 깜짝이야. 네. 계속 말하셔가지고. 저희 PD님 말씀이 많아지시죠. 네, 방송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저 다음 종목, 야장을 기다려보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제목이 벌써 그 수경 앵커의 네. 그 말과 연결이 네. 쫙 됩니다. 뜨거운 여름처럼. 그렇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 종목인데요. 오늘 로봇이 안 좋아요. 3.3% 밀리면서 네. 27만 6천 원까지. 장중에 이제 추가로 막 더 밀리는 건 아닌데 약간 약하단 말이죠. 근데 사신 가격이 2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15%의 비중을 담고 계시고 네. 보니까 오늘 지금 계속 밀리는데 단기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단기로 보셨구나. 네, 밀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위에서 보면은 밀렸는데 밑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맞아요. 평가를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하다. 전문가님께서 현재 가격대가 비싼 건지 싼 건지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네. 한번 그냥 산 한번 타는 거 보시면서 역시 로봇이야 이러고 딱 들어가신 것 같은데 괜히 들어가고 나서 흔들리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산에 갔다가 지금 하강 중이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등산을 열심히 했는데 내려오고 있어요. 매표소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음 봉우리로 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또 대장주고 또 들어가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빠지니까 놀라신 것 같습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건 오늘 시장을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장은 사실 개별 섹터도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고시총주들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 상관없이 코스닥 고시총 종목들은 다 밀리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려가는 게 약간 이해가 가죠. 다른 애들도 밀리는데? 같이 가고 있구나. 요 정도의 이제 반응도가 적당한 거죠. 다른 말로 보면은 요거 좀 하락한다고 모멘텀이 바뀌거나 하는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은 대응이 굉장히 섣부르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처럼 요즘은 이제 지수 장세가 좀 또렷하잖아요. 지수가 예를 들어 코스피에 집중되면은 코스피에 있는
애들이 주로 움직이고 또 코스닥에 집중이 되면 코스닥에 있는 애들 위주로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선별적인 소외 장세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를 좀 하다 보면은 좀 필연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아까 대선 이야기를 자주 드린 게 뭐냐면 이제 해외 증시랑 우리 증시랑 점점 좀 따로 노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4월 초까지만 해도 글로벌 내려가면 내려가고 글로벌 올라가면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 중순 넘어가니까 아니죠. 네, 대선 가까워지면 이렇게 돼요. 결국 대선의 이제 후보들, 유력 후보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느냐. 오늘만 해도 반도체 특별법 얘기하니까 쭉 밀리고 있던 삼성전자 갑자기 막 고개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로봇도 얘기 나올 것들이 있죠. 일정도 있고. 저는 좀 기다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제가 근데 개별주 로봇주랑은 좀 다르다고 봐요. 개별주들은 등락이 워낙 커서 이미 많이 밀려있는 애들이 있어서 모멘텀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정도 구간이면 그다지 걱정할 레벨은 아니다. 만약에 들고 있다가 이게 밀려서 25만 원 레벨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이때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비중을 줄여야 되나 또는 다른 종목을 좀 봐야 되나.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과한 조정이 아닌 좀 뭐랄까요? 단발성 조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수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의식하실 필요 없다. 다음 대선 후보들 일정에 맞춰서 어떤 코멘트가 등장할지 뭐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로봇 정책도 분명히 얘기 나올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이즈에 의존하는 경태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은 단기로 이야기 주셨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 이 30만 원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잡는 정도로 너무 높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 정도 대응하면은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욕심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누리 없이 딱 45분에 오늘 정확하게. 와, 오늘 시간 되게 잘 지킨다. 아주 뭐 칼 같습니다. 이거의 프로페셔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5위가 지금 아까 의류가 나왔었고요. 이제 면세점 베스트셀러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4위는 귀금속류. 요것도 되게 비싸지 않으면서 사기도 괜찮고 좋죠. 귀금속 같은 게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귀걸이, 반지 이런 거, 네. 팔찌도 있죠. 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약혼링이다, 뭐 결혼링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가서 사도 되겠다, 그쵸? 갈 기회 있으면. 궁금한 게 이제 네. 근데 저는 저런 게 선물하기 어려운 게 그 사람의 기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와이프나 옆에 있으면 물어보고 사면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델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정확하게 또 잘못 사가면 큰일 나죠. 그거는 네. 약간 일반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 산 것과 다른 것과 어쨌든 간에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래요. 제 여자친구요? 집에 계신 여자친구.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럴 거면 나오세요, PD님. 링을 뭐 하셨어요? 네. 링이 뭐예요? 전 일본 거예요. 일본 거? 근데 그건 이제 면세점 산 건 아니고. 저는 이거 특이한 링 했어요, 웨딩링 저는. 어디 거죠? 얘기해도 되나? 얘기 안 해도 이거 돼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얘기 안 G 드래곤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브랜드. 그거요? 크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크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몰랐거든요. 네. 크로 시작하는 4글자인데. 저도 옛날에 그걸 처음 듣고 나서 거기서 웨딩링도 하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안 하죠. 저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약간 남성틱 헤어 반지가 되게 웅장하고 크고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많이 안 좋아하죠. 싫다고 하지. 그 웨딩링하고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요? 약간 패셔너블하신 분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건데 이게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그거군요. 요겁니다. 그래, 저 마크가 딱 있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디만 나가면 이 브랜드 사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어떻게 사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진짜. 뚫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게 독특한 것과 이 보편적인 걸 약간 좀 섞어줘야지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저희 취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그렇군요. 같이 하신 분이랑 저랑 취향이 좀 달라가지고. 네, 보셨다면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웨딩링은 여자 취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 번일 끝까지 고집하더라고요. 본인 그랬구나. 취향을. 그래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뺄까? 빼도 뭔가 해결이 안 될 거니까 끼고 계시고. 그치,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네. 전문가님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면세점을 이용해 볼 만한 기회 최근에 좀 있으셨습니까? 최근에는 뭐 없는 거고요. 저는 뭐 해외여행 같은 걸 잘 다니지 않으니까. 저번에도 여행 안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 대신에 네. 뭐 면세점에서 무엇이 잘 팔리는가는 제가 추측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실 것 예, 같아요. 너무나 잘 알죠. 선물을 잘 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1, 2, 3위 좀 맞춰주세요. 1, 2, 3위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아마 1위가 화장품 같아요. 그죠? 화장품이 네. 예, 워낙 지금 많이 팔리니 제가 화장품 쪽으로 보면은 미국의 기업 하나 있잖아요. 그죠? ST 로드라는 그런 기업 하나 ST 저거 로드. 갈색병, 예, 갈색병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갈색병. 네, 맞아요. 그 유명하죠.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설화수도 뭐 잘 안 팔립니까? 아, 잘 팔리죠. LG 생산. 한방이라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 정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향수가 뭐 두 번째 1등이 화장품, 2등이 향수가 아니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살짝 애처가의 냄새가 느껴지면서 그 전문가님은 또 이 면세점주를 분석을 하시니까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거죠? 전문가님께서 동의의 웃음이신가? 아, 쑥스러움의 웃음. 진짜? 여기까지 알아버렸구나. 할까요? 김수경 앵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귀금속류 또 4위 나오니까 네.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던 그 골드바. 골드바. 전문가님 옆에 두고 계시는 그 골드바가 또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자. 여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예. 은산, 뭐, 동산 이러지 마. 금산 이렇게. 이거 확실하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었습니다. 금산이 그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진단입니다. HPSP. 오늘 왜 이럽니까? 22,350원인데 무려 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많이 빠진다. 네. 근데 사셨던 가격 24,000원대니까 네.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신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봐지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10%인데 네. 최근엔 그래도 외국이 좀 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신저가 수준인데 이거 2만 떨어질까요? 1,000원이 신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더 밀리면 다시 신저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번 신저가 나오더만. 바닥을 또 못 잡네요. 예. 네네. 자, HPSP 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매크로한 이슈 때문인 건지. 특허 소송 뭐 이런 거였었나? 왜 이렇게 빠지지? 자, 네.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한번 복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HPSP 이 회사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밀리죠? 제가 그 반도체 그 전교 석차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HPSP가 고압수소 올링 쪽이잖아요, 그죠?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고압수소 이 올링 장비잖아요. 지금 그 동안에는 사실은 HPSP가 독점을 한 거죠. 이게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이 경쟁자가 ST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고압수소의 얼링 장비 가지고 특허권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 두 개 기업이. 그러면 그전에는 독점을 하고 있다가 하나의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은 매출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HPSP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예스티 한번 볼까요? 예스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예스티는 보시면은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거기가 뭐 24%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보시면은 장중에 17% 정도, 그죠?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게 보시면 그죠? 그렇죠? 이거는 예스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스티와 HPSP가 지금 고압수소 얼링 장비 쪽에서의 특허권 싸움에서 예스티가 지금 승수해서 사실 올라온 거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게 적용이 되려면은 제가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스티의 지금 제품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지금은 적용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제가 좀 장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장비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HPSP는 지금 자리에서는요,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주가가 이제 충분한 기술적인 반등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워낙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HPSP가 지난해 제가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왔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939억 나누기 1814억 원이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51% 나온 거죠. 영업이익률이 51%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HPSP가. 그런데 ST는요.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ST가 제가 알기로는 ST가 지금 지난해 이제 그죠? 그동안에 적자를 보고 있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113억 나온 거죠. 전체 매출액의 거의가 한 몇 프로 정도, 한 10%, 11%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달리기 크다고 하는 것은,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전환했을 때가 달리기 큰 거니까, 예스트는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게 나와 있는, HPSP는 앞으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죠? 이제 매출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전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주가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일정 부분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워낙 지금 반도체가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HPSP도 충분한 저는 반등을 시도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오늘 지금 종가가 현재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22,350원이죠. 그죠? 이제 7% 정도 이제 하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더 큰 소송에서 승소하는 거와 그다음 패소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 주시고요. 24,000원이면 상당히 주가가 저점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기업 자체는 견조합니다. 다만 매출이 좀 줄어들 뿐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남바가 바뀌는 구간이 있죠.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3만 원대까지는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자리는 좀 고성이 대대로 가져가시다가 3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 지금 자리는 좀 더 제가 비중이 좀 적어 10%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내일 있잖아요.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럴 때 매수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최근 주가가 보시면 최저점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정도 한 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해서 3만 원까지 이상까지 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HPSP, 매출 분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반등 가능성이 있고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바닥이 탄탄하다. 그러니까 더 밀리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상현님께서 갈수록 반도체주 대응이 너무 힘들다고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모가니가 리포트로 흔들어대고. 네, 모가니. 네, 근데 전문가님 그 모건 스탠리 레포트가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SK 하이닉스 저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삼성전자를 선호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모건 스탠리 레포트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까? 삼전이 더 낫나요? 그 전에 또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반도체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가요 최저점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보세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 정도 상태에서 빠졌는데 이게 더 이상 빠질 게 사실 없어요. 그 리포트는 여러분들 이제 크게 신경 안 써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있었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주가가 이미 빠진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신경 쓰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HPSP 말씀 좀 드렸었고요. 지금 설문조사는 지금 210표 모여 있는데요. 네. 제일 역시 반응이 좋은 것은 화장품이 1등이다 46%이고요.
두 번째가 향수 29%, 그리고 가방도 비싸지만 또 순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1%로 3위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3위.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쓰는 거죠. 나가가지고. 네, 좀 저렴하면은 이렇게 태갖고 오는 거죠. 가방. 네. 요즘은 이제 적당한 가방류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왕 내가 한번 싸야겠다 이러면. 적당한 가격대가 뭔 그런 거 소리예요? 없어요? 모르지. 그래요? 저는 모르지만. 근데 비싸요. 비싸요. 제 백단이- 월급보다는 백단이에요? 많아요. 천단이요? 제 월급보다는 그래요? 많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백단이네. 네. 그럴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제일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네. 저렇게 알려줘도 저 안에서 뭘 사야 될지를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향수나 화장품. 선물 살 때 본인 거 말고 남의 제 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사면 되고. 되는데 근데 남의 거를 네. 생각해주면 사면 당최 그게 안 맞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버이날도 절대 옷을 사드리면 안 된다고. 이게 저도 네. 그거 지금 몇 년째 네.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영상 통화를 하면서까지 이 색깔 어떠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실제로 와서 보면은 그때랑 좀 다른데. 이렇게 영원한 베스트는 현금인 것인가? 선물의 영원한 베스트.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그래가지고 그냥 현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참 저런 거 면세점 얘기하면서도 쇼핑이 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근데 진짜 조금 있으면 연휴 때문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씀씀이가 많이 나가잖아요.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잖아요. 진짜 애들도 사줘야 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4월까지 진짜 바짝 당겨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시장이 그렇게 도와주질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집중력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좀 조금이나 좋으니까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보론오일을 김선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가 102,000원이세요. 네, 5%입니다. 오늘 너무 내려가지고 손절 고민하고 계시대요. 왜 이렇게 많이 12%? 많이 밀리네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려면 또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거의 장주 저점 라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또 붙었네요. 거래도 네. 조금 늘면서 급락인데 파시면은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쪽에 대한 관련된 신약의 모멘텀이 엮여져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는 이게 장중에 손실로 전환이 되셨어요, 오늘. 시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악재가 있어서 이 정도의 낙폭이 나올까요?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비중이 지금 보니까 5%를 가지고 계시네, 그죠? 10만 2천원에 5%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 보로노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폐암이나 또는 유방암이나 그죠? 이런 항암제 분야 쪽에서 지금 표적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기업을 여러분 매매하실 때는요 상당한 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상당한 지식이 없으면은 아예 이런 종목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이 보로노이라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사실은 우리가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전망이 좋았던 종목 하나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티스라는 종목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 주가가 얼마에서 무너졌습니까? 9,000원대에서 무너졌죠? 이게 9,000원이잖아요. 9,000원대 종목이 지금 얼마에 와 있어요? 지금 1,000원대 와 있죠? 여기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증권사에서 아마 추천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가 깡통 수준이죠, 그죠? 지금도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 끝이 어딘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박셀 바이오라는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 박셀 바이오가 여러분 이게 연봉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떤 상입니까? 연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하락이 나왔어요. 주가가 여러분들 30만 원대 종목이었어요. 30만 원대 종목이 지금 주가 만 원대 와 있어요. 이 밖에 신라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 개발 업체들은요.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신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자기가 전공을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전공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종목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악재가 나올 수 있고 한순간에 호재가 나올 수 있죠.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세요. 삼성바이오 보세요. 이런 주식도 여러분들 주가가 60만 원대 주가가 100만 원 가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럼 마음이 이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브로노에 같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런 매매하시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게 되면 이거는요 리스크가 엄청 커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기업에 대한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죠?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보세요. 제가 맨날에 보시면은요 이게 현금 흐름표를 보세요. 옛날에 보세요. 이 현금 흐름표 보면 기업이 2021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다 마이너스죠. 예,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죠. 4년 동안 돈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176억, 예, 163억, 마이너스 288억, 마이너스 299억. 이거 하나 보면요, 예, 저는 차라리 이런 주식 있죠. 저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예, 저는, 너무 겁이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투자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그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렵게 벌었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기업에 베팅한단 말입니까? 그게 투자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요, 이 종목이 가더라도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이 많아요. 그런 종목으로 교체한 그게 진정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비중 자체가 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걸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의 종업원수가 132명이에요. 132명이면 132명에 제가 판매비 일반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자, 연구개발비 들어가야 되겠죠? 130명이 되는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죠? 인건비 나가죠? 인건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보니까 인건비가 지난해 132억이 나갔네요. 인건비가요. 마이너스 132억이 나간 거죠? 그 다음 연구개발비가 있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79개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죠? 매년 평균적으로 그죠? 요것도 해보세요. 약 얼마 정도가, 약 300억 정도가 1년에 나가는 거예요. 300억 정도가 1년에 계속 지출이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유상증자가 나오겠죠. 결국은 전환사채 발행이 나오겠죠. 그죠?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무마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유상증자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겠어요? 개인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보로네이라는 기업 자체는요, 반등 시 매도하고요, 확실한 종목에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당부를 많이 해주시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재무제표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안 돼야지 이걸 사야지. 아, 이게 계속 안 좋은데 사야 되냐. 겁이 난다.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보로노이까지 좀 봐드렸고요. 네. 네, 이어서 3위 정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이제 면세점에서 살 거 3위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향수. 네. 6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에 굉장히 지극히 공이 높다고 합니다. 3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회복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회복 중에서 빨리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호불호 없는 선물 리스트가 하나가 또 향수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코로나 전에는 이게 한 664억 팔렸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네. 코로나 되면서 반토막이 됐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품목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때 664였는데 지금 619 이 정도 되니까 네. 거의 뭐 앞자리까지 다 따라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저렴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도 있고 쓰임새가 선물로도 그렇고 자기도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면세점이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여기저기 많이 지어놨었잖아요. 시내 면세점도.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 인터넷으로 면세점 많이 쓰신대요. 맞아요. 네, 그게 네. 더 편리하고 네. 또 저렴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좀 잘 활용하신다고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면세점에 대한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 2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화로 2시 구간대 한번 먼저 2시, 체크를 네. 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현재 구간에도 양시장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코스닥은 1%가량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도 여전히 보완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더즌이 가장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3,000원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은행권에서도 카카오페이나 패스 같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증수단을 변경할 수 있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현재는 22%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내려오면 아톤도 들어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완주로 묶이면서 12%가량 급등하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한국정보인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5,000원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기록했던 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5%가량 상승하면서 정확히 5,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모니터랩이 27%가량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7위에 들어와 있는 센즈랩까지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만원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위치하고 있는 핑거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렇게 해킹 사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1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2위에는 BH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규모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25,0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58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분기째 상승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물씬 반영되고 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다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9만 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9위에는 동양철관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3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2,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기록한 뒤에는 다소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오늘 장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1,5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보완주가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12위에는 헥토이노베이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주에 대해서는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는 대장주 위주로는 볼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오고 있는 SK텔레콤이 나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헥토이노베이션은 오늘 장중에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1%가량 급등을 하면서 14,000원 선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또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12,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14위에는 옴니 시스템도 여전히 들어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주로 묶이면서 20%가량의 급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15위에 들어와 있는 인스피언까지 여전히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오름 테라퓨틱이 16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자진 중단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에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하한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17,0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주가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인데 언뜻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현재도 5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보안주가 순위권에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 방산주도 눈에 띄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주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등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K방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 5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하나오션이 빠르게 하락 전환이 나와버리네요. 실적 괜찮았는데 차익 매물인가? 네, 그럴 수도 있죠. 밀리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구간의 외국인 순매도 1위고 왜 이러지? 하나오션 순매도 2위. 아무래도 모멘텀이라는 게 네. 이제 많이 다 소멸되지 않았을까? 좀 이 생각도 들어요. 워낙에 많이 올라갔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유자들의 영역에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셨잖아요. 오션에 대한 실적평도 한번 좀 남겨주시면서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조선과 우리가 방산을 우리가 그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계좌 절대 수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주도주를 들고 있어야 돼요. 주도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인기가 있겠어요?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실적이라고 하는 게 수반이 되잖아요. 실적 없는 주도주가 없죠, 그죠? 여러분 실적이 딱 수반되잖아요, 실적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국내 지금 양대 시장에서 약 한 1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 100개 정도가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 주도주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조선 같은 종목군들, 이게 나와 있는 현대미포나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나 이게 나와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나 그다음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이게 나와 있는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 중에서 지금 조선주 정도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조선이나 방산주 한 종목 정도는 나의 원금의 20% 정도는요. 반드시 편입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이게 나와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방산이라고 하는 이 업종은요, 최소한 6월 말까지는요,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가 들어선 지가 이제 100일도 안 됐잖아요. 최소한 6월 말까지는 저는 시장에 주도하는 주도주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나와 있는 HD, 현대미포 같은 거 보세요. 주가가 이 조정을, 얼마만큼 조정을 받았냐면요, 이 조정이 30% 조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은 겁니다. 마이너스 30% 하락이 나왔다가요, 요 고점을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전교에서 1등이 조선이고요. 전교에서 2등이 방산이에요. 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가 김조선이라는 애고요. 2등이요. 박방산이라는 애예요. 이게 전교 1등,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전학으로 오잖아요. 그죠? 아주 공부 잘하는 애가 전학 오면 요 순위가 바뀔 수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서기 전까지는요. 조선주와 방산주가 주도주예요.
이거 꺾이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은 나오겠죠. 그러나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김조선이라는 애하고 박방산이라는 애는요, 전교 1등, 2등을 그냥 그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학생이 와야 된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전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이 와야 요 등교, 요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도주가 될 만한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업종이 없다니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조선과 방산밖에 없다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업종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은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은 받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여러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추세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추세를 잡으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추세를 한번 딱 전환이 되면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조선주와 방산주, 특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산주 중에서 가장 제가 신뢰하는 종목이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시스템. 앞전 고점 치고 넘어가 버리죠. 이게 하나시스템 보세요. 주가 하락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폭이에요. 여러분들 25%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앞전 고점 돌파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건 실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자리에 방산과 조선주는 쉽게 뛰어내리는 구간 아닙니다. 그러나 신규로 진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쉽게 뛰어내리는 그런 섹터가 아니에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조선주와 방산주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6월 말 정도까지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학생 하고 잘 가는 애들은 계속 네. 잘 간다. 우선 6월까지는 좀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조선과 방산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된 김에 하나솔루션까지 가버릴까요? 연결해가지고 바로 네. 연결합니다. 자, 네. 1623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나솔루션인데 3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1,000원. 지금 31,100원입니다. 손실. 네. 근데 31,000원대에 10%라서 31,000원대면은 전에 사신 거네요. 최근에 사신 게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사신 이후부터 약간 이제 푹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 기간 좀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네, 전화 두 통 왔나 봐요. 9878님도 오셨네. 27,200원. 27,200원? 단가가 낮으셔서 수익권. 근데 이분은 네. 또 40% 비중입니다. 비중이 많으시구나. 자, 약간 좀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높았다가 회복하는 분, 그리고 낮아가지고 수익 내는 분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태양광 쪽에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도 좀 태양광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하나솔루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지난해 하나솔루션이 적자를 봤죠.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지만 올해 한 5천억 정도의 흑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정이 5월 입행선이나 또는 10일 입행선까지 눌러주면요, 잡으면 돼요. 지금 하나그룹 중에서 가장 주가가 못 간 종목이 하나솔루션이에요. 다 갔어요. 심지어 야구도 잘합니다. 항상 약 하위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글스의 야구 한번 보세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그룹에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 주가가 못 갔는데 이제 주가가 강하게 치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라는 요 지주회사를 보세요. 이 하나의 지주회사 보시면 주가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치고 가는 지주회사가 없어요. 가히 지금은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하나의 지금 단독 질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솔루션도 여러분 이런 종목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지금 자리는 이제 짧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이제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분께서 지금 31,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비중을 10%잖아요. 그죠? 이건 좀 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눌러주면 얼마 정도까지는 눌러줄 수 있냐면요. 5월 입행성. 5월 입행성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26,900원이니까 대략 한 27,000원 정도. 지금 주가가 3만 원에 놓여 있으니까 이 정도 눌러주면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지금 이 종목에 누가 배팅을 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기관에서 있죠. 지금 연기금에서 배팅을 했네, 그죠?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연기금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네, 그죠? 사모펀드에서 끌어올렸고 투신도, 보험, 금융투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기관들의 지금 그 순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요, 지금 자리는 이거는 조정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고, 한번 추세가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예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냐면은 짧게 보면은요 34,000원이에요. 좀 여유있게 본다면요 4만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000원에서 단기 매도하시든지 또는 4만원까지 가져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조정시 한 27,000원 또는 한 27,500원 요 정도 28,000원 요 사이에 5월 입행선 정도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간다. 올해가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극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쭉쭉이네요. 자, 네. 하나솔루션 생각보다 또 작은 또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한화솔루션까지 진단을 도와드린 금산 전문가입니다. 네. 자, 과연 그럼 금산 전문가가 맞추셨는지 1,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병원 하는 애처가님께서 화장품을 딱 지목을 해주셨죠. 화장품이 1등이다. 네. 자, 1, 2등 보여주시죠. 맞을까요? 야, 차이가 압도적. 많이 나는구나. 가방하고 화장품. 우와. 화장품이 6,300억이고요. 네. 가방이 800억 정도가 됩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몇 네. 배야? 엄청난 거죠. 근데 예전에 저 잘 나갔을 때는 네. 화장품이 1조가 넘었어요. 아, 맞아. 1조가 넘었으니까 그때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더 많이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1,700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800억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성기 때 막 중국 보따리 상들 와가지고 화장품 막 짊어지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맞아 1조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왜 그랬나 봤더니 중국 문화가 해외 나가면 가족 거 사가는 거래요. 근데 가족이 많으니까 네. 쓸어가는 겁니다. 어. 근데 요즘은 중국도 그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네, 소비 네. 패턴이 그래서 그게 좀 쉽지가 않다는 로컬 거죠. 화장품도 그렇게 잘 만든대요. 중국이 참 손재주가 좋아요.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면세점에서 관련된 내용들 많이 좀 인기가 있고 또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네. 고가의 위스키도 순위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월요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분위기가 계속 다운되는데요. 네, 코스닥이 쉽지 않아요. 1.3 밀리네요. 720 놓쳤습니다. 그리고 네. 거래소도 간당간당해서 빨간불로 마감되려나 모르겠어요. 힘을 내야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시장에 난궤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우선 랭킹쇼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